대치동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량이 많고 제대로 일정 부분 공부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화돼 있고 타 지역에서는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고등학교 열심히 올라가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대치동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의 학습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대치동 내부 고열자입니다. 오늘은 대치동 학원하고 타 지역에 있는 학원하고 어떻게 틀린지 요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굉장히 다른 점이 타 지역 학원과에 비해서 이 대치동 학원과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현저하게 적어요. 이 타 지역 학원과에 가면은 백인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대치동 학원과에 오시면은 백인 원어민 선생님들을 찾아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학원이 이렇게 많은데 건물들을 보면은 반이 학원이에요. 거의 다 학원이라고 봐셔도 되는데 원어민들이 지하철에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정도 학원의 개수를 가졌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영어가 모국어인 분들은 있잖아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분들이 있는데 그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만 해도 공부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관리 같은 거 좀 잘 되고 하는데 완전 순수한 이제 백인 원어민들 이런 분들은 실은 문화가 좀 달라서 공부에 대한 견해가 좀 많이 다르다. 관리가 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주변에는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 같다. 댓글에도 적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 선생님도 좋은데 경험상 보면 부모님들이 유교권 문화에서 오신 분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든가 동양계 쪽 유교 문화권을 경험하신 분들이 관리를 잘한다. 딱 이 부분이에요. 공부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우리 유교권 문화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한테 평가 잘 받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미권 문화나 서양 문화, 특히 유럽 문화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공부로 판단을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표현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동기가 좀씩 없어지고 또 꼼꼼하게 체크를 아무래도 안 하실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 학습량의 차이가 나요. 여기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도 장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리 측면에서 어렵고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생각해봐도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학생으로까지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거를 보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두 번째 이제 타 학원과랑 좀 다른 점은 더더욱 관리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차이가 나요. 사실은 타 지역하고 대치동은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요. 이 관리가 뭔가 좀 약간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학습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관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세하게 기록하고 이거를 공유하고 선생님 설명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특히나 수학학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약간은 스타처럼 이렇게 잘 가르쳐 갖고 학생 수학 실력이 는다 이런 접근법이 여기 주변에서 잘 안 쓰이잖아요. 끝났죠. 특히나 중학교 이하 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칠판 수업을 약간은 스타같이 막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학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끝났어요. 거의 다 그냥 뭐 한 8명, 10명 이하에서 개별 진도, 학생마다 진도가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학생마다 교재도 다르잖아요. 10명의 교재가 다 달라요, 수학이. 학년도 달라요. 학년도 다르고. 그냥 같은 공간 안에만 그냥 있을 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수학학원이 대부분이죠. 저도 이제 수학을 가르쳤어요. 저는 사실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를 이렇게 시켜야지. 수업은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앞에 나와가지고 설명하면은 그러면은 30%, 20%, 10%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뒤에서 전멸 누워있고 진짜 현대적이지 않죠. 전 근대적입니다. 그 방법이. 사실 대치동에서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관리 자체는 그렇게 안 해요.
관리 자체는 또 개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 영어에서도 이게 이제 타 지역보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학원을 고르실 때 관리 중심적인 학원을 고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트렌드고 그것이 가장 대치동다운 학원이다. 네. 네. 저는 요거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학생이었을 때 대치동 키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식을 알고 있잖아요.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의식이 있어요. 집단 의식 같은 게 있는데 네. 공부를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타 지역에서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만 해도 괜찮다.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의식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는 완전히 반대죠. 고등학교 입학 전에 게임 끝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게 실은 사실이랑 거의 부합하고 요것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학원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고 아이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측면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예요. 그리고 얼만큼 그걸 받아들이냐. 문화 차이예요, 이건. 네. 대치동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량이 많고 제대로 일정 부분 공부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화돼 있고 타 지역에서는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고등학교 열심히 올라가도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대치동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의 학습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리고 수용 능력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고 애들이 따라오냐? 따라오죠. 왜? 문화니까. 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게 돼요. 아 네. 그래 쟤도 하고 여기하고 친구도 거기 가 있는데 학원 가 있는데 나도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문화하고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정말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타 지역의 분들 중에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시키면은 너무 가혹한 거다. 이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대치동 아이들이 딱 보다 보면은 약간은 불쌍한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아요. 실은 되게 건강한 느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건강한 느낌인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되려 좀 불균형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중등 때는 거의 안 하다가 고등 때 이거를 막 때려 박으니까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여기 근방의 아이들은 이걸 그냥 균일하게 어렸을 때부터 균일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이게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폐한 느낌이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의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다. 문화랑.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잘 되는 반. 학습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분위기면은 이거는 진행이 안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데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쉬는 시간에는 애들끼리 장난도 치고 같이 모여서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진행이 돼요. 따로 놀 시간이 없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에 좀 놀고 학원 이동 시에는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이런 것이 있는 반들이 잘 돼요. 물론 우리 그 대부분의 반에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는 제대로 되고 조금 시간 나면은 같이 좀 놀기도 하고 이런 반들이 가장 잘 되고 그 학생들이 성장이 많아요. 학습적으로도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네. 그렇게 받아들인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하고요. 네 번째는 숙제가 많아요. 대치 근방의 이제 학원들은 숙제 양이 타 지역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양도 많이 나가요. 그렇죠. 놀라운 거는 애들이 이걸 한다. 상당수가. 선생님들의 자질을 평가할 때 과제를 얼마나 아이들한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냐. 과제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랑 동기부여가 아니더라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있냐를 많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이게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래는 시작을 여기서 하진 않았어요. 타 지역에서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의식인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숙제는 학생이 하는 거죠. 이런 건데 대치 지역에서는 숙제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들이 상당 부분 갖고 왔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 같은 거 안 하고 태만한 태도를 보이면은 이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라는 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다른 점이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과학고등학교 간다고 학원을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구나. 한 번도 선생님이 제 책을 보신 기억이 없어요. 숙제는 내주는데 네. 검사를 안 하는 거죠. 말로 몇 번 물어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저라도 거짓말할 네. 수 있었고 그게 검사가 안 되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리 학습 태도가 좋고 심성적으로 착하고
저랑 말이 잘 통하고 네. 저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도 네. 제가 책을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오답 정리 안 돼 있고 3분의 1은 풀리지 않아 있고 채점 안 돼 있고 다 이렇습니다. 네. 이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저는 네. 걔한테 화를 낼 생각이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당연하다고 봐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확인 안 한 게 제 잘못이에요. 이런 생각이 대치동에는 많은 것이고 타 지역에서는 네? 제가 왜 그걸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답답하죠. 네. 그 다음에는 좀 특징적인 게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요. 네. 교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날아다닌다 이런 느낌도 나는데요. 저는 실은 요거는 약간은 비판적인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은 초등학생들이 토플 교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 자기 학년에 비슷한 거 교재를 쓰거든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교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은 타 지역보다 배우는 교재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학습 계획을 보면은 영어는 좀 미리 빼는 스타일이고 수학은 아주 빨리 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의 사고력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막 초등학생인데 고등학생 거 하기가 쉽진 않아요.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네네. 근데 영어는 그게 조금 더 수월하다 보니까 쫙쫙 당겨서 하는데 이게 서로 경쟁이 붙어요. 학원끼리. 네. 이제 부모님들이 책만 보고 고르시면은 좀 더 어려운 거 하면은 우리 애도 여기 오면 어려운 거 잘하겠지 하고 보내잖아요. 네. 그런 심리가 있고 상담하기가 편하니까 자꾸 교재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레벨이 많은 학원, 주로 대형 학원이죠. 레벨 올라가면 올라가는 맛에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왜 우리 애는 왜 안 올려주냐, 점수가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잘 못 가르치시냐, 네. 왜 레벨업이 안 되냐, 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레벨을 올리게 되는데 자기 실력보다 높은 2단계 높은 레벨에 딱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건.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레벨 테스트 이곳저곳 보시는데 가장 높은 반에 배치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높은 반이라는 정도가 이 아이가 소화가 거의 힘든 정도까지 높은 반으로 아이들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진짜 학습 효과가 좋지 않은데 맞는 반이라는 게 실은 그 아이랑 이게 맞물렸을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내니까 맞는 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시험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실은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떤 특정 학원에서 좀 레벨이 높게 나오면은 거기에 꼭 보내시는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뭐 안타까워요 실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네.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일주일에 200페이지 이상 영어책을 읽어요. 얘가 지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됐는데 토플 보면은 95점 나와요. 많이 대학생 나오네요. 수준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원어민 대학생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책을 어떤 걸 읽었냐? 어려운 책을 읽었냐? 아니에요. 자기가 읽고 싶은 거. 판타지 소설만 읽었어요. 오이 물어보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단어를 언제 외웠냐? 단어 뭐 외우긴 했는데 자기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쉬워 보이는 거 공부하는 거 그 나쁘지 않아요. 뭐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섞어서 이렇게 반들 구성하면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잘하고 걔네들도 공부 잘하거든요. 많이 배우고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뭐 쉬우니까 배우는 게 없으면 걔네들의 성적은 떨어져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학생들이 더 빨리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좋으면은 자기가 가르쳐 주잖아요, 다른 아이들. 그러면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교재 정할 때는 조금 힘을 빼는 게 좋다. 좀 연관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재치동은 특별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큰 대형 학원이 인기가 없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평판이 안 좋아요. 물론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해서 좀 다니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얘기하기에는 아 대형학원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네네네. 대치동 주변에는. 네. 타 지역에서는 좀 더 대형 학원이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상장된 회사나 네. 이런 데가 네. 선호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담 같은 거 할 때 거기는 우리 학교 학생 몇 명 다녀요? 이런 거가 거의 첫 번째 질문인 경우가 많다. 타 지역에서 이제 학원 하시는 네. 분들한테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대치 주변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다. 프랜차이즈 학원을 되려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대치동에
경쟁이 세다. 이 대치동 주변에서 영어학원을 조그맣게 하던 크게 하던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네. 자기 이름이나 네. 자기 교육 방법을 걸고 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이 평균적인 수준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요. 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아이들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고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퇴출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같은 건물에도 다른 옵션이 한 두세 개는 있으니까. 층마다 막 영어학원이 2개씩 있고 막 이러니까 네, 네, 뭐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옆에 가는 거죠, 바로. 네. 친구들 옆에 학원 다니고 있을 테니까 그 학원이 작아도 이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은. 감사합니다.